자, 오늘은 다 공시법을 등기를 마칠 것 같은데요. 213조 할 차례네. 213. 등기 절차 총론. 자, 우리가 이제 강론을 봤단 말이에요. 강론 봤으니까 총론은 조금 편합니다. 자, 등기 절차라는 것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내가 우리 이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해보죠. 자, 민법 시간을 맨날 했잖아요. 갑이 어제도 했죠. 1월 1일 날 이 가옥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도인, 물건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4월 1일 날 동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른 갑에게 잔금 지급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줘야죠. 이게 동시행 관계였어요. 그러면 등기 서류 가지고 이제 자, 이 두 사람이 공동 신청이라 그래. 조금 이따 나옵니다.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는 여기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제 이 집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갑니다. 이 안동이라면 안동 등기소죠. 안동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 신청을 해요.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은 등기 신청할 줄 모르잖아.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우리 법무사한테 대리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 법무사가 쌍방 대리가 허용돼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해서 이제 공동 신청한단 말이에요. 공동 신청할 때 이제 자, 신청 서면을 가져가야 됩니다. 무조건 등기는 서면입니다. 공동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면을 가져갑니다. 첨부 서면. 예, 과거에는 전부 이제 서니까 서면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전자로 하니까 이 글자를 갖다가 정보라고 바꿉니다. 여기 신청 정보. 이거는 첨부 정보가 되는 거죠. 방문 신청할 때는 서면이 되고, 자, 그럼 컴퓨터 신청할 때는 정보를 바꾸면 돼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이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라 그래. 매매계약서. 그럼 이제 등기 신청서 써가지고 둘이 이제 공동 신청합니다. 그럼 현재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에는 자, 현재 자, 소유자가 이제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다고 하죠. 1.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니까 이 사람은 등기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손해보죠. 이런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 그래요. 자, 의무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의무자라 그래. 이 사람은 채권자에다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익 보죠. 등기 권리자라 그럽니다. 등기에서는 등기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을 의무자 앞에 등기를 줄인 말이죠. 등기 의무자. 이익 보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그릴 때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대표적인 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기 신청했으니까 등기관이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또 신청서 보고 그대로 등기 신청서. 그 대표적인 우리 신청서 봤지만 한번 보고 갑니다. 저 앞에서 등기 신청서 양식이 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등기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은 하나 더 있는데 프린트물 안 가져왔죠? 프린트물 가지고 있어요? 네, 프린트물 한번 펴보세요, 그럼. 신청 양식 어디 있을 텐데? 프린터 보시면 그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어서오세요. 네, 여기 237페이지 폴더에 237 교과서 양식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으니까 237쪽 맨 위에 여기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제 적어서 간다면 그러면 이게 신청서가 되는 거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신청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부동산 표시 나오죠. 거래 신고 1년 번호하고 거래 가액.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 대지 300제곱미터 땅이고 2. 요거는 건물이네요. 땅하고 건물 두 개를 지금 등기 신청하는 거네. 다음에 밑에 보면 거래 신고 1년 번호하고 거래 가액입니다. 이와 같이 실거래 가액도 적습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계약한 날짜죠. 2015년 2월 3일 매매 요날이 계약한 날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만약에 지분이 있다면 이전할 지분인데 지분이 아니라 전부 넘기는 거니까 지분 안 적죠. 밑에 이제 성명란에 등기 의무자가 김선아,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 밑에 등기 권리자가 매수인 이건희, 성명, 주민번호, 주소입니다. 여기 이제 앞장이고 뒷면에 가면 이제 뒷장 나오죠. 뒷면입니다. 요게. 그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그 다음 거기서 한 중간점에 보세요. 중간점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일괄납부 2건이니까 15,000원씩에서 30,000원이고 바로 밑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이겁니다. 공동 신청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등기 의무자라고 그랬죠. 등기 의무자는 이 매도인이 옛날에는 권리증이라고 해서 땅 문서 권리증, 즉 등기 필정이죠. 이게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등기 필정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요걸 이제 거기 보면 뒷면에 적혀 있죠.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보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고 성명 김선나, 1년 번호가 Q77C, 비밀번호 동그라미 쳐보세요. 비밀번호가 40번에 4636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 딱 등록하면 가장 중요해요. 자, 그게 이제 옛날에 갑이 등기해가지고 받았던 권리증이죠. 옛날에는. 자, 그 양식이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저 뒤에 와보세요. 그게 287쪽 와보세요. 287 287 찾았어요? 이게 이제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갑이 등기에서 받은 거야. 받은 걸 요번에 파니까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비밀번호가 몇 번 했죠? 40번 비밀번호를 뜯으면 여기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걸 컴퓨터에 쳐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권리자 맨 밑에 부착 기준서 밑에 1년 번호 있잖아. 1년 번호 WTDI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어요. 이 50개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면 돼. 이 사람 아까 40번을 선택했죠? 그 40번이니까 40번에 6557 그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받으면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가서 처음에 이제 우리 비밀번호 발급받으면 여기에 까맣게 돼 있죠. 그죠? 스티커로. 까만색으로. 이것도 까만색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그걸 뜯어가지고 이 중에 이제 하나 자기가 뭐 30번이면 30번, 20번이면 20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등기필 정보 사용 방법. 자, 첫 번째 보안 스티커. 아까 스티커 적혀 있다고 그랬죠. 보안 스티커 아니면 다음번 등기 신청 시 이거야. 다음에 팔아먹을 때 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1년 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조심해요. 이거 절대로 두 번 재기부 안 해줍니다. 권리증 절대 재기부 안 해줘요. 등기 신청 시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1년 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임의로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한다. 기재하면 옛날 종래 등기 필정 즉 권리증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잘라놓고 그리고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첨부하는 게 아니고 이걸 뜯어가지고 이걸로 적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등기필 정보고 옛날 권리증 한번 보죠. 옛날 권리증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문서, 집 문서 그게 이거
양식을 한꺼번에 탁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 같다 저기 같다 하니까 옛날 땅 문서가 어디로 갔습니까? 찾을 때 보도록 하고, 자, 다시 운이시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아까 거기 238로입니다. 238. 그래서 이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거기다 적었고, 다음 그 첨부 서면이 나오죠. 이 첨부 서면은, 자, 1. 매매 계약서 한 통입니다. 이 매매 계약서. 이 매매 계약서가 이제 등기 원인 정서라 그래. 등기 원인 증명 서면. 매매 계약서 한 통. 그 다음 1.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한 통. 1.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한 통.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한 통. 그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 대장동 한 통. 뭐 이런 걸 첨부합니다. 맨 밑에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여기는 서울중앙법원이니까 서초구나 강남구 소재자의 삼성동이네 강남구. 이렇게 이제 이걸 어제 적어서 이제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13쪽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신청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럼 등기관은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등기부에 보면 일단 신청서 적은 거 있었죠? 신청서 맨 위에가 부동산 표시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토지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적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이제 신청서하고 첨부 서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등기부가 일치하면 등기를 해줍니다. 이게 불일치하면 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등기 의무자가 만약 A다. 그럼 이건 남의 땅 팔아먹으면 안 되죠. 각하 되는 거죠. 의무자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럼 같으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소유권 이전. 여기 아까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었죠. 이걸 뭐 뺏기는 거예요. 여기 등기 원인과 연월일. 그러니까 2023년 뭐 1월 1일 매매. 그래서 뺏기는 거야. 이 권리자가 을이라고 돼 있으니까 소유자을 이렇게 등기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표제부는 이미 여기에 표시란이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표제부. 아, 일치하는구나. 여기 일치하면 등기해주고 불일치하면 각하시키는 거야. 등기는 할 것도 없어요.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돼. 옛날에는 이게 좀 한자로 썼단 말이야. 이런 뭐. 지금 처음 한글입니다. 100% 한글이에요. 100% 한글. 아라비아 한글이면 절대 영어 못 쓰고, 그렇습니다. 킬로그램 이런 거 영어 못 씁니다. 100% 한글로 써야 돼, 이제. 킬로그램. 그 다음 기신저 한글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모르는 등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래. 처음 한글입니다. 지금. 자, 쉬워요. 그러니까 등기는. 자, 그럼 한 개씩 가보자. 자, 213페이지에, 자, 등기 개시. 자, 등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등기 개시는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적지 마세요. 첫째, 이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신청이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공서가 촉탁하는 게 있죠. 촉탁이는 관공서가 신청하는 걸 촉탁이라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명령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등기를 신청하면, 아까 신청서 가져갔죠? 그럼 등기관이 이제 일단 접수합니다. 접수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해. 이게 이제 신청서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죠. 심사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100% 형식적 심사예요. 즉 서면 가지고 심사한다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입니다. 실질적 심사를 못해요. 형식적 심사하고 아까 이제 일치하면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일치해가지고 각하하고, 각하는 아까 불일치하면 각하. 등기를 안 해주는 게 각하입니다. 집에 가. 아니면 등기를 하는 게 등기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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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각하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등기했으면 실행하면 이제 아까 있죠. 그럼 이제 을합으로 등기했죠. 등기하면 을한테 또 아까 요거요 권리증 준단 말이야.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 주죠. 그럼 을이 다시 팔아먹을 때는 요거 첨부한단 말이야. 이런 가시 등기 실행하고 나면 이제 자 등기 완료 후 절차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두 번째 꼭 한두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하 사유가 있어요. 각하서의 제1호 제 여기서 이제 한두 번째 꼭 나오죠. 뭐 이거예요 사실은. 신청 절차는 갑니다. 총론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그 1번에 그 두 번째 줄 법 22조 제1항은 다운표는 줄거세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한다. 원칙이 신청이라는 거야.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두 개 적으세요. 직권 등기, 명령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는 결국은 네 가지. 첫째, 신청의 원칙, 촉탁, 직권, 명령 등기입니다. 213쪽이요. 213페이지에. 참, 1번이 이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입니다. 신청. 양가로 2번 줄거세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공동신청. 자,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은 등기 권리자, 대표진회가 매수인, 등기 업무자, 매도인이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주의라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4번. 자, 제가 설명하지 않는 걸 읽지 마세요. 오이 머리만 아픕니다.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야. 동그라미 1,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방문 신청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전자신청. 자, 컴퓨터로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 그래요. 1번 직접 등기소에 가는 게 방문신청. 그 다음에 2번 전자신청. 등기소에 안 가고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방문 신청하고 전자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동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등기필 정보 이걸 갖다가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자, 인감. 자,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이 소유자의 즉 쉽게 해서 매도인의 인감증명 첨부합니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근데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 안 해요.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 첨부 안 한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죠. 방문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합니다만은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 첨부를 안 합니다. 그래, 사용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 2번 관공서 촉탁이죠. 관공서 촉탁. 관공서가 부탁하는 게 촉탁이야. 촉탁. 자,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줄 따라서 다음 줄거든요. 촉탁부터.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촉탁은 신청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촉탁은 관공서가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내려와서 관공서가 등기 촉탁하는 등기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관공서가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경우죠. 그 가로 열고 나오죠. 가로 열고 관공서가 부동산을 취득한 등기 권리자인 경우, 관공서가 땅 샀다는 거야. 또는 반대로 관공서가 처분한 등기 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죠. 또 두 번째 이게 더 많아요. 2번 관공서가 이제 공권력의 주체로 힘의 주체로 하는 경우, 대표적이네. 법원이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 촉탁. 법원이 촉탁하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 촉탁. 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
법원이 매각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이런 게 대표적인 법원이 하는 촉탁 등기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와서 이제 신청주의 예외. 자, 조금 전에 개인이 하는 것을 신청이라 그러고 관공서가 하는 게 촉탁이라 그랬어요. 촉탁하고 신청 같은 말입니다. 촉탁은 이 신청을 준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직권 명령갑니다. 우측에 직권 명령입니다. 1번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중요 표시하세요. 자, 직권 등기는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직은 암기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저 뒤에까지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나도 모르게 몇 개 암기돼 있어요. 자, 등기관의 직권 등기. 자, 우리 배운 것부터 하나 보도록 하죠. 그 밑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 등기관의 주거 과오 잘못.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는 빼먹은 겁니다. 유루 빼먹은 경우 직권 경정 등기 해줘야 돼요.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2번 마찬가지 등기관의 잘못으로 부적법 말소되면 직권으로 회복해 줘야 됩니다. 1번은 직권 경정, 2번은 직권 회복입니다. 자, 2번은 굉장히 중요한 배웠던 거죠. 동그라미 1. 미등기 부동산이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받았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해야죠. 직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빠졌네요. 등기 명령 촉탁을 받은 경우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반대 외워야 됩니다. 다음 양가로 3번에 등기 우상 자 무효임이 명백한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명백한 무효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 1번 관할 위반 등기입니다. 자, 관할 위반 등기. 안동 등기소에 신청할 걸 대구에 신청했다 그러면 직권 말소합니다. 그리고 와 잘라주고 등기할 것이 아닌 사항의 등기도 직권 말소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다 배웠던 거. 자, 등기를 말소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첨부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자, 3번은 아직 안 배웠고 그냥 배운 거네요.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죠. 그러면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죠.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자, 6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5개 빼고 소유권의 권리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다음 6번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할 때는 환매 특약 등기를 직권 말소한다. 다 배운 겁니다. 다음 거기 4번에서 동그라미 기억합니다. 이거는 직권 변경 기억은 기억이야. 동그라미 기억 소유권 이전이 포인트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 정보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가 서울에서 안동으로 신청 정보상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주소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을 직권 변경합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 바로 주소 변경 등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지역권에서 성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한 때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자, 4번도 배웠던 것 4번 추가로 공동저당 설정 등기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저당권 등기에다가 각각 부동산의 권리와 함께 공동담보라는 뜻을 직권 기록합니다. 공동담보라는 뜻 직권으로 부기 등기합니다. 다음 2번을 4로 바꿔
명령 등기입니다. 명령 등기. 명령 등기. 명령 등기. 꼭 1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1번. 자, 관할 지방법원은 줄거 이 신청이야.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두 가지. 1. 가등기 명령 가등기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신청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 명령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그 두 개만 기억하세요. 가등기 명령, 부기등기 명령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등기를 시작하는 방법이 첫째, 신청의 원칙. 크게 이제 이게 출제하죠. 두 번째, 촉탁. 세 번째가 직권. 네 번째가 명령이죠. 제일 적은 게 명령이잖아. 명령은 이 신청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신청 사건에서 법원에서 가등기하라는 가등기 명령 아니면 이의가 있다는 자 부기등기 명령이죠. 두 개밖에 없고요. 직권은 꼭 한 문제 나와요. 자, 거의 신청이 가장 많고. 자, 그럼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이제 자, 등기 신청.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2번. 등기 신청 행위의 요건입니다. 요건은 자, 등기 신청도 의사 표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 능력자가 돼야 돼요. 등기 신청도 갑과 을이 자, 매매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의사 표시한단 말이야.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이걸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등기 신청서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15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15세 이상이 되어야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의사 능력입니다. 땡땡. 등기 신청 행위는 국가인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야.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을 갖춰야 돼. 15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1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예요. 자, 등기 의무자하고 이제 권리자가 있는데, 자,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15세도 등기할 수 있어요.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2번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은 중간에 등기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등기 권리자, 즉 매수인은 이익만 보는 사람이니까 15세 이상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은 없더라도 유효해요. 미성년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바로 밑에 줄, 두 번째 밑에 줄,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행위 능력도 있어야 돼요.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즉 성년자가 돼야 돼. 미성년자는 등기 의무자가 안 됩니다. 신청할 때.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다음 넘기세요. 넘기고 자, 2번 등기 당사자 능력 중요 표시하세요. 자, 당사자 능력.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당사자 능력은 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름 올릴 수 있는 능력. 자, 1번 줄 보세요. 등기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 자, 등기부에 자, 이런 뜻이죠. 등기부에 뭐 소유자, 갑 이렇게 이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 능력이에요. 당사자. 쉽게 해서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죠. 등기 명의인. 또 만약에 지상권자, 저당권자,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양거로 2번 내려오세요. 등기 당사자 능력을 인정되는 경우. 자, 바로 해봅시다.
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여기 자연인. 자연인은 출생만 하면 자연인이야. 출생. 자연인. 자, 한국 나이로 만나기 0살이에요. 0살. 자연인. 자연. 출생만 하면 돼. 그 다음,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 있죠.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자, 법인은 설립등기한 때 법인됩니다. 설립등기. 사단법인의 대표가 이제 우리 회사잖아,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음 좀 조심할게요. 세 번째.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자, 설립등기를 안 한 비법인 사단, 재단. 비아닐비자, 비법인 사단, 재단도 당사자는 여기서 비법인 사단, 재단.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가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거죠. 정당, 비법인 사단, 재단. 또 세 개 내봅시다. 1. 자연인. 뭐 자연인은 출생만 하면 되니까 외국인도 당연히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이 법인도 외국 법인도 가능하죠. 자연인 출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 법인은 이제 우리 대표적인 국가도 법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또 사단법인이에요. 지방자치 어디까지죠? 시, 군, 구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금 이따 나와. 시군구 아닌 밑에 읍면 동네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법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한자로 쓰면 비법인 사단 재단입니다. 자, 등기를 안 한 사단 재단입니다. 같은 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 동그라미 기억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자, 줄 보세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다운표 워낙 많이 나와.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줄 보세요. 그 사단이나 재단을, 그 사단의 재단이 바로 비법인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잘라주시고.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는 것은 등기 명의로 한다. 잘라주고. 근데 지금 종중, 문중 이건 단체잖아요. 단체니까 얘네들이 말을 못 하잖아. 아까 등기 신청을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등기 신청은 말을 해야 돼. 등기 신청해 주세요. 이건 종중, 문중은 말을 못 하니까 신청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대표자가 신청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동그라미죠. 종중 교회 명의로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한다고? 교회 명의, 종중 명의로 하는데 신청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야 돼?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야 돼. 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 그리고 A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목사 명의로 등기해야 돼? 교회 명의로 해야 돼? 교회 명의입니다. 목사 명의로 하면 안 돼. 근데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목사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자,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양글에서 한번 중요. 등기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자, 명인이 될 수 없는 사람. 1. 태아. 그냥 죽어. 태아. 자, 태아는 출생했어, 안 했어요? 태아는 출생 안 했으니까. 그죠? 자연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 자, 태아. 어머니 뱃속엔 태아는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태아 명의로 절대 등기 안 된다. 태아 X. 뒤에는 읽을 필요 없어. 학교. 2번. 학교 조심해야 돼. 학교는 시설물이야. 시설물이니까 학교 명의로 절대 등기 안 돼요.
학교명이 등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는 자, 이게 이제 만약에 학교는 우리가 그거 있죠. 사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그러면 학교 명의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립학교 누구 명의로 등기하겠어요? 사립학교는 바로 있잖아요. 재단 명의로 해야 됩니다. 재단 법인으로 등기해야 돼. 재단 법인 학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립학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앨범 보세요. 앨범 보면 무슨 뭐 중고등학교 거기다 학교법인 무슨 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단 앞으로 등기해야 되지 학교 명의는 절대 안 된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학교는 절대 안 돼. 이게 이 시설물에 불과해. 워낙 자주 나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안 됩니다. 학교 명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민법상 조합 X입니다. 민법상 조합 X. 조합명의로 안 된다. 조합명의로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는 합유 등기해야 돼. 합유로 등기해야지 민법상 조합명의로 절대 등기 안 돼요. 자, 자주 나옵니다. 민법상 조합 X야. X고 하나, 둘, 세 번째 줄 중간에 심표도 한번 줄거돼요. 조합은 저는 명의에 합유로 등기해야 됩니다. 합유 등기합니다. 합유 등기. 민법상 조합 X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게, 자,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자, 특별법. 자, 특별법에서 나오는 조합. 이거는 조합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농협, 수협, 신협,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자, 명칭은 농업협동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조합이 아니라, 이거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농협명의 법인명의로 등기합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요. 그러나 다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정비사업조합 등 이 특별법상 조합은 조합이 아니라 법인이야. 법인이니까 법인명의로 등기합니다. 꼬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왔던 4번. 다음 읍면동리 X입니다.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등기 안 돼요. X. 여기서 2, 3년에 한 개씩 나와. 자, 가봅니다. 자, 당사자 능력은 누구죠?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요 사람 명의로만 등기해야 돼. 안 되는 거 비슷하지만 태아 X, 핵교 X, 민법상 조합 X. 다음에 특별법상 조합은 법인이니까 등기됩니다. 워낙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자,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되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등기가 안 돼요. 시, 군, 구까지는 등기됩니다. 시, 군, 구까지만 등기되고, 읍면동리 X입니다. 자, 그 밑에 그 박스 하나 볼까요? 자,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1. 맨 오른쪽 보세요. 소유자 주식회사 비전이네요. 주식회사는 뭐야? 법인이잖아. 법인이니까 비전법인 앞으로 등기가 돼요. 자, 그 밑에 순위번호 2, 순위번호 2순위 맨 오른쪽에 소유자가 누구죠? 제주 양시 첨정공파. 이거 뭡니까? 종중이죠.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겁니다. 소유자가 종중이야.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야. 종중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번 3순위 맨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합유자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상 조합으로 등기를 못하고 합유자로 등기해야 돼. 합유자 김일남, 김이남, 김삼남. 지분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합유는 지분 등기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의무는 뭐? 네, 3명요. 김일남이하고, 좀 아들내미들이네. 1남이, 2남이, 3남이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등기 신청 의무는 필요 없고, 222 갑니다.
자, 공동 신청에서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아까 했죠, 그죠? 자, 다음 장 넘어가세요. 224쪽. 224. 자, 공동 신청주 예외. 자,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한 매년 나옵니다. 한 문제가. 단독 신청 예외. 자, 단독 신청. 자,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 소유권 보존 등기 배웠잖아요. 자, 이 땅을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했다. 매립하면 이제 단독 신청이죠.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먼저 단독 신청. 1. 판결에 의한 등기 중에 표시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 자, 판결 등기는 조금 어렵지만 자주 나와요. 우리가 자, 원칙은 공동 신청인데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공동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이 원칙인데 자, 어른 등기 신청하러 가려고 그래. A. 이 부동산 소재지 안동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바빠서 갑이 안 가려고 그래요. 혼자서는 등기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안 가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갑을 상대로 이렇게 자, 너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다. 단 이 등기소에다가 등기 신청 의사가 있다는 걸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만 해달라. 진술해달라고 하는 판결을 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결문에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 판결을 때려줍니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판결문 가지고 의리 단독 신청합니다. 모든 등기는 맨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안 가려고 그러면 등기 판결 받아야 돼. 거꾸로 이번에는 의리 안 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의리 안 가려고 그래. 그럼 갑이 이제 얘를 상대로 등기 신청 의사 진술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사람이 했다. 이 사람이 이겼다. 아니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라 그래요. 이겼죠. 또 이쪽이 이겼다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판결은 이긴 사람만 단독 신청해요. 진 놈은 단독 신청 못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자, 1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대표적으로 나와요. 기억 주거 이행 판결이 돼야 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등기 신청의 의사를 진술하라. 이행 판결이야. 자, 줄어서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동그라미 크게 뭐가 나와? 성소한, 이게 포인트야. 성소한 등기 권리자. 예컨대 성소한 매수인 또는 성소한 의무자,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성소한 권리자 또는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 여기서 주는 또 판결은 등기 신청 절차의 이행을 명령하는 이행 판결이어야 돼. 이행 판결. 판결은 우리가 이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요.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자, 이렇게 등기 신청 의사를 명령하는 이행 판결이어야 돼. 이행,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안 됩니다. 이행 판결이어야 한다. 또 이행하라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일락조서, 이걸 각종조서라 그래. 판결과 동일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도 가능합니다. 각종 조서도 이행조서는 다 포함돼요. 자, 주문 형태 보죠. 무슨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행하라 그랬잖아. 와 같이 자, 주문 나간다.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이행 판결이 돼야 돼요. 이행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자, 동그라미 니은 내려오세요. 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라고 하죠. 예외.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인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갑과 을이 이 100번지 땅을 둘이서 공유하고 있어요. 자,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자, 우리 공유물 분할도 협의 분할이 원칙인데 둘이 합의로 하면 돼요. 합의가 안 되니까 판결 받는 거야. 그럼 판사가 이렇게 공유물 분할하라 이렇게 딱 분할해줘요. 분할하면 여기가 이제 100번지, 여기가 100의 1번지로 딱 분할되면 이제 이쪽이 갑이 소유권 1, 이쪽이 을이 소유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때는 이건 성패가 없는 거야. 공유물 이거는 성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무승부 판결이야. 성패가 없어. 자, 이행 판결은 성패가 있어. 이겨야 돼. 이행 판결은 여기는 공유물 자른 거니까 이기고 지고가 없죠. 자, 그래서 형성 판결 성패 상관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갑니다. 공유물 분할파 형성 판결인데, 자, 두 번째 줄 성소 패소 관계없습니다. 성소 패소 원고 피고 관계없이 각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패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고 피고 상관없이 각자 단독으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 중개표 확정 판결이 돼야 돼. 무조건 판결은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은 확정 판결이 돼요. 확정 판결. 그리고 언제 확정되느냐? 항소 기간 지났는데 항소를 안 하면 확정돼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은 2주일 이내에, 자, 항소해야 되는데 2주일 이내에 항소 안 하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확정 판결.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적으세요. 판결은 확정 판결해야 돼. 확정 판결. 그래서 가로 열고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버튼 판결은 각하입니다. 등기 못해요. 각하해야 됩니다. 자, 확정 판결이고, 자, 그 다음에 미엄 신청 기한은 없어요. 자, 쭉 나가죠. 신청 기한 많이 나옵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 100년이 경과하더라도 판결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판결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포괄성계에 따른 등기. 자, 포괄성계 대표적인 상속이죠. 자, 동그라미, 자, 기억부터 줄 긋는다. 상속, 사람이 죽으면 상속, 법인이 죽으면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포괄성계, 싹쓸이 성계, 포괄성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포괄성계인 이렇게 오세요. 자, 포괄성계인. 포괄성계가 상속.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상속이 대표적인 포괄성계. 사람이 죽으면 상속, 법인이 죽으면 합병이죠. 합병. 자, 포괄유정도 포괄성계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 이 상속하고 합병은 요거는 단독 신청이야. 근데 포괄유정은 이건 공동 신청이에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공동 신청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포괄성계는 상속하고 합병은 단독 신청인데 포괄유정은 공동 신청입니다.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포괄유정은 공동 신청이에요. 자, 상속 합병은 단독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해도 나와.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집을 갑이 신축했죠. 자, 신축하면 자, 갑이 단독 신청하는 거죠. 자기 신축했으니까.
소유권 보존은 대표적인 단독입니다. 항상 등기는 순위번호 1순위는 소유권 보존이야. 소유권 보존, 소유자 단독. 그런데 이거 말소도 당연히 단독이죠.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 신청. 다음 4번에 부동산 표시해 줄 것이에요. 표시는 권리가 아니니까 단독이야.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표시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표시 변경 경정은 단독 신청입니다. 다음 멸실 등기도 1개월 이내 단독 신청합니다. 멸실 등기는 1개월 내에 해야 돼요. 자, 이거죠. 밥이 이 집의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게 태풍으로 집이 태풍으로 전부 멸실됐어요. 좀 멸실됩니다. 자, 집이 전부 태풍으로 멸실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집이 멸실됐다. 태풍으로 집 다 내려갔어. 뭐부터 해야 돼? 에? 전부 멸실됐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멸실된 게가 미친놈이야. 집부터 지어야지.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죠? 아시겠어요? 집부터 지어야 돼. 무슨 등기 신청해? 그러니까 멸실 등기 신청하기 위해서 안 해요. 안 하니까 1개월 이내에 하라고 정해놓은 거야.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하라고 그래. 해요, 안 해? 그래도 안 해. 옛날에 과태료 때렸거든요. 지금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과태료 안 때려요. 과태료는 안 때려요. 하여간 멸실 등기는 자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을 할 의무는 있어요. 옆에 제가 과태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보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멸실되면요 빨리 집부터 지어야지 무슨 신청해. 근데 법에는 1개월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과태료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 6번은 우리 중요한 가등기 했잖아요. 전번주에. 자, 원칙은 공동인데 기억.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그러나 줄것에 예외. 자, 가등기 의무자의 성락이 있거나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를 명령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합니다. 자주 나와. 가등기 의무자의 성락이 있으면 권리자가 단독 신청 또는 가등기를 명령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권리자가 가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건 좀 차후야합니다. 임시로 대충 해놓는 거예요. 자, 7번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 수용줄 걷고 수용하면 자 사업 시행자가 권리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대표적인 단독이죠. 다음 8번에 이제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 소멸했을 때 말소 등기입니다. 읽어 나갑니다. 등기 명인인 사람은 사망이죠. 사망. 또는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 권리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등기 의무자가 주소가 불명일 때 단독으로 말소 등기도 많이 나와요. 자, 원래 말소 등기도 공동 신청이 원칙이란 말이야. 매도인, 매수인. 자, 이게 이제 소유자가 지금 을이라고 등기돼. 이걸 이제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소가 어딘지 몰라. 소재 불명이죠. 그럼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 민법 시간 배웠잖아. 주소가 불명일 때, 자, 의사표지를 도달시킬 수 없잖아. 그럼 공시채고 하잖아요. 그죠? 공시채고에서 재권 판결을 받습니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판결을 받으면 얘 권리가 없어지니까 갑이 단독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9번. 등기 의무자가 주소 불명일 때 단독 말소입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등기 권리자가 줄거세요. 등기 의무자의 소재, 주소 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을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 최고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제 줄거세요. 채권 판결 받으면 채권 판결은 권리를 배제시키는 판결이야. 채권 판결이 있으면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자주 나옵니다. 자, 10번도 혼동으로 소멸했을 때 말소도 단독 신청입니다. 혼동에 의한 말소도 단독이죠. 그 예컨대 보세요. 지상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지상권자하고 소유권이 같은 사람께 됐죠? 혼동이네요.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데 이때 이제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11번에 신탁재산 처분과 회복에 따른 신탁 등기도 대표적인 단독 신청입니다. 무조건 신탁이 나오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맨 밑에 줄, 맨 오른쪽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등기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4번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했느냐? 자, 이겁니다. 자, 갑과 을이, 자, 예컨대 대표적인 매매를 했다. 그럼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고, 자, 원칙은 공동.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해 왔죠? 단독 신청 한 문제 꼭 나온단 말이야. 신청.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직권 등기 한 문제 꼭 나와요. 두 문제 오늘 맞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당사자가 하지 않고, 자, 갑도 을도 아닌 이 당사자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등기 신청이 있어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대표적인 애가 우리가, 자, 제3자죠. 자, 갑이 사망했어요. 상속 등기 같은 이런 거죠. 상속인, 자, 조금 이따 나옵니다. 또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도 있겠고, 또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도 있겠고, 다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어. 상속인이 바로 포괄성계인이죠.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서 요거하고 여기서는 두 개 중에 한 개는 꼭 나옵니다. 대리인 등기 신청 잘 안 나오고요. 자, 그 1번에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중요 표시하세요.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 중요 표시를 해놓고, 네, 이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권리증이야. 옛날에 땅문서, 집문서, 등기 필증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이걸 뭘로 가지고 만들었냐면 매매 계약서 이란 말이야. 매매 계약서에다가 그냥 도장 딱 찍어준 게 등기 필증이에요. 이게 옛날 거죠. 등기 필증. 이게 지금 뭘로 바뀌어서 등기 필정보로 바뀐 거야 이제. 옛날에 우리 권리증, 땅문서, 집문서 그랬던 거죠. 요게 이제 어디로 바뀌냐? 등기 필정보. 200 네, 287 243 287 나왔어. 287이고 등기필 정보 및 등기월 통지서 있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등기 안 한 사람은 여기 없고 287이 없고 옛날 등기한 사람은 243 쪽에 이 등기 필증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팔아먹을 때. 이거는 절대 재교부 안 해줍니다. 등기 필증 분실했다. 절대 재교부 안 해줘요. 두 번 안 만들어줘. 등기 필증보다 절대 두 번 안 만들어줍니다. 분실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시험에 나와 이제 확인서 받아야 돼요.